이번에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를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BOJ 이슈는 걱정했지만 그래도 좀 잘 넘어간 것 같고요. FOMC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큰 고비 없이 흘러가는 건지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정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체크 포인트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내가 너무 흥분해서 현재가로 전량 투자하지 않고서는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BOJ나 FOMC도 BOJ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공공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될 순매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FOMC 같은 경우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직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반증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기준금리 인하를 이야기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사실은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후보자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당선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기준금리 인하를 굉장히 할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이제 자존심을 굽히지 않듯이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지만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약간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캐비넛이 연준 의장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다더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독립기관이잖아요. 대통령의 그 입김을 받지 않는. 그러면 너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면은 너 독립기관 맞냐? 이런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행히도 CPI가 그렇게 발표가 되고 유가가 꾸준하게 급락하는 장세가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려놔도 될 것 같다. 정말 최악으로 치닫으면은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가가 지금 70달러대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80달러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유가가 70달러 초반이나 60달러 후반대까지 한 이틀이나 3일 안에 내려가 주면은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봤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FOMC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그쵸. 뚜껑이 내일 아침에 열리니까 뚜껑 열리는 거 보고 제가 확정을 짓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연준에서는 크게 잡음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로 돌아가면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젠스당 CEO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HM을 꾸준히 장기 공급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게 투자를 할 테니까 HBM 이 공급만 제때제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청에서 발표한 반도체도 일단 우리나라 자체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167%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반도체가 굳건하게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SK스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익률 그다음에 합산 이익률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는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좋은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보수적인 이야기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다.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투자분들의 투자 동향을 보고 있는데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 기우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메모리 인상 가격 이제 원래는 사실 뭐 디램 가격도 막 전년 동기 막 맞아요. 100%, 막 70% 이렇게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리포트 보니까 상승폭이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옛날에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실적은 나오는데 뭐 이익률이 줄거나 그다음에 실적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해서 줄면은 투자분들이 투심이 꺾일 수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미 꺾인 사례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꺾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보수적인 뉴스가 있으니까 투자분들이 투심 꺾이면 꺾였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우상 기조는 유지가 될 거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방향이 우상향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민할 때마다 매수 단가가 높아지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스퀘어가 그런 고민을 더 높게끔 만들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하이닉스가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 스퀘어가 지금 한 3.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할인율 30%로 줄이겠다라고 SK 측에서 이야기를 꺼내놨었고 그걸로 계산을 하면 가격대가 스퀘어가 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K 스퀘어가 강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오늘 일단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스퀘어가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사실은 SKX가 이제 속보로 나왔다가 좀 무마가 됐지만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SKX를 보유하는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SKX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SK 스퀘어고 그다음에 SK 스퀘어의 최대 주주는 SK고 SK의 최대 주주는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근데 이제 SKX의 지분율을 이제 30% 할인율을 30%로 줄이겠다는 거는 주주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는데 보통 할인이 얼마 되고 있는지를 약간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약간 좀 질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주사가 갖고 있는 요 종목의 지분을 할인해서 얼마로 봐야 되냐 했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5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SK스 같은 경우는 이제 1,700조인데 SK 스퀘어가 SK스의 지분 2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700조에다 이제 0.2를 곱하면 340조잖아요. 340조인데 여기다 50%를 곱하면은 이제 뭐 절반 해가지고 뭐 1,700조. 근데 이제 170조. 근데 SK하이닉스의 SK 스퀘어 시가총액이 200조니까 네. 저도 갑자기 그런 전문가분들의 뷰를 따졌을 때는 적정 주가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 이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SK 스퀘어가 SK스의 지분으로 가치로 사실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지분이 SK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SK 스퀘어가 SK스 말고도 다른 SK 계열주들 있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SK 스퀘어가 갖고 있는 SK스의 비중만으로도 SK 스퀘어는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이제 통상적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근데 제가 막 PBR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완전히 그 재무제표만 보고 이렇게 막 안경 딱 쓰면서 SK 스퀘어 그냥 이런 재무제표 상으로는 좀 사기 부담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죠. 근데 저는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급 동향을 보고 매매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앵커님을 비롯해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박은 안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반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SK스가 좋은 모습 보여줄 때는 그럼 SK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스퀘어는 당연히 낙수효과를 얻을 것이고 SK스 입장에서 주주한다고 했을 때는 이 SK스의 몸값은 절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SK스퀘어를 사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관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맞아요.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차트가 양봉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계를 들이대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근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은 SK 스퀘어 말씀드리고 네. 저는 변동성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게 좋습니다. 이러신 분들께는 SKX를 권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는 것 같고요. SK 스퀘어도 비슷하네요.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좀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4% 정도 유지하는데 사실 프리마켓에서도 강했었고 시작했을 때도 한 5에서 6%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소폭 내려온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